네, 유리택스님 안녕하세요. 아, 시간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월 목금으로 바뀌었어요. 월 목금으로. 날짜가 어디 가보니까 그 학생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월 목금이 좋다 그래서 월 목금으로 바뀌었는데 아마 목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방송을 하기가 좀 힘들 것도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방송 시간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후에는 오후에는 또 이제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관계자분들 만나고 이제 지역 방송 쪽도 이제 좀 알아보고 있어서 좀 스케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8월 이번 달이죠. 8월 12일부터는 제가 그 같이 콜라보 방송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법 강의를 제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계속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모임이나 뭐 이런 날짜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오후 방송은 올 목금 중심으로 하는데 오후 방송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어. 그리고 8월 12일부터는 예. 그런데 예. 아, 나 녹화했나? 저 오늘은 예.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좀 쉬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은 너무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오늘 또 하는 데까지는 일단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다른 일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좀 이제 길게 하는 것도 저도 좀 좀 일이 좀 있어서 일단은 8월 12일부터는 헌법 그 강의하시는 분 있어서 지역사에서 그 헌법 방송을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부터는 8월 10일 금요일부터는 매주 이게 아마 10 몇 차신 것 같은데 이제 자세하게 일정이 나오면 그건 다시 공지하는 걸로 하고 예 방송국에도 공지를 남기고 이제 그 타이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매일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하기는 이제 스케줄상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만약에 월목금 같은 경우는 랜덤 방송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식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임이 이제 가동이 될 것 같아요. 모임 청년 네트워크 모임이 가동될 것 같아서 거기에 제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야기 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지역사회 방송하고 팟캐스트에도 이제 조금씩 출연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어제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러고 오늘 이제 또 준비를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네, 반갑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준비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모르는 것들의 습작이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어제 만나 뵙게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가장 큰 게 뭘까? 이렇게 쓸 때 어떻게 보면
기사에는 좀 완벽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완벽해야 된다. 완벽하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게 바로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직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논리를 따라야 되고 자신은 또 어떤 주장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좀 소중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또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같은 이런 조금은 좀 거대 담론 같지만 그런 담론들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좀 볼까요? 신문 좀 보면서 또 화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좀 힘이 없나요? 힘을 실어서. 네, 오늘 아마 프레시안이었던가 중앙일보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못해서 잠시만요. 이거네요. 아, 이게 다 떴구나. 그러면 한겨레 신문을 좀 찾아볼게요. 폴스, 폴크스바겐 행정처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폴크스바겐. 이런 뉴스 나왔는데 한겨레가 안 나왔나? 중앙일보 걸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봤던 게 중앙일보였는데. 네. 아니 지금 폴크스바겐이 그 사실상 국내 퇴출되고 거기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뉴스입니다. 몸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딱새님. 네, 유리 딱새님이 건강하셔야지. 우리가 또 하루 이틀 원투데이 할 것도 아니고. 예. 오늘 이제 아침에 이거 보고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시는 것도 있고 지금 아파가지고 또 여름이라 또 얼마나 더워. 어떻게 해요? 방송국 공지. 아니, 제가 이제 방송국 공지나 이런 거는 따로 만들어서 오늘 바로 올릴 거예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장기전에 간 것은 일단, 예.
일단은 오늘자 이야기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것이 좀 많아서 어, 어, 힘내십시오. 일단 저는 그러면 오늘 일정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은 다 보이시나? 포장도 못 듣고 반송이기 폴크스바겐 사실상 국내 퇴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용 크지 않은데 환경부가 2일 아우디 폴크스바겐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의 차량 점검센터엔 출고가 안 된 차량이 세워져 있다. 이달 중 선박편으로 올 예정인 차량 3천여 대 중 상당수도 독일로 반송된다. 폴크스바겐의 국내 퇴출이 초입기에 들어갔다. 네네, 자동차입니다. 너무 내용이 짧아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제가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폴크스바겐 보겠습니다. 자, 최지영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글로벌 기업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갑작스럽게 내일 싱가포르로 떠난다. 여성 임원인 그는 고교 2학년 딸의 교육을 위해 이 기업의 아태 본부인 싱가포르 근무를 자청했다.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 자리에 인원이 필요하게 되자 각국 내부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공고하고 선발하기까지 절차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인은 이달 계약하는 현지 학교에 입학한 딸을 위해 2달 먼저 출국을 원했다. 회사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인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서둘러 뽑아 인수인계까지 출국 전에 마칠 수 있게 한 것을 포함해서다. 사실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서 현지 인재 시장에서 적절한 사람을 채용해 쓰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순환 근무가 본사의 기업 문화를 퍼뜨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인재들을 장기적으로 교육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 회사 직원에 대한 배려심은 칭찬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내 진출 글로벌 기업에서 이 정도는 일상적이다. 임직원의 인사 교육 승진이 프로세스화돼 있고 정확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입각해 진행된다. 그 회사들이 대단하고 스마트한 기업이라서가 아니다.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해 오면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서다. 글로벌 기업의 HR, 휴먼 리소스 담당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국내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런 체계적인 노하우를 체화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국내 기업들의 욕구가 강해서일 것이다. 임직원 관리뿐만 아니라 회사의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방식에도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하며 축적한 글로벌 프로세스가 작용한다. 수년 전까지 주요 언론들이 글로벌 기업면을 따로 만들어 이들의 기업 문화를 꾸준히 보도한 것도 그들의 방식이 국내 기업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컸기 때문이다. 폴크스바겐과 옥시 사태를 보면서 그래서 더 이해스럽다. 소비자들이 두 기업을 믿었던 것은 역사가 깊은 브랜드,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표준과 기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신뢰를 산산이 깨부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됐는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감독이나 법규에 구멍이 있는 국내 시장을 봉으로 봤던 건지, 본사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국내엔 부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본사의 기업 문화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어 있었는지 아직 분명치 않다. 아마 세 가지 모두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국내 기업들도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소비자와 만나야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됐다. 국내 기업들에도 이러한 사태는 경종을 울린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내야 한다.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NSP 통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피해자가 2만 명입니다. 굉장히 큰 사태죠. 폴크스바겐 차량 판매 정지, 한국인 직원 2만 명 최대 피해자.
환경부의 폴크스바겐 차량 판매 정지 조치에 약 2만여 명의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량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최대 피해자로 부각됐다. 환경부는 2일 홍동관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적발된 12만 5,500대의 폭스바겐 차량 인증 취소에 이어 추가로 32개 차종 80개 모델인 8만 3천 대의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다. 또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 141억 원 외에 추가로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80개 모델 중 신차 27개 차종에 대한 판매 정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부의 조치에 대해 폴크스바겐 딜러 측 한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은 차량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요 수입인데 차량 판매를 못하게 됐으니 앞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재 기존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폭스바겐 코리아와 각종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인증 취소가 마치 글로벌 악덕 기업을 처단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독일 본사에서 파견한 외국인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폴크스바겐 본사가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환경부의 폴크스바겐 차량 판매 정지 조치에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딜러사, 수리센터 등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판매 관련 업무 종사자 약 2만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최대 피해자로 부각되며 현재 폴크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이나 허위서류 제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딜러사, 영업사원 중심으로 환경부가 이들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거죠. 문제는 이거죠. 환경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지금 짓게 된 건 아니죠. 대략 2만 명이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업의 위기 빠진다는 거죠. 자, 이것에 아마 이게 잠시만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팟빵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안 나왔네. 이게 아니었던가? 아침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이걸 봐야 되겠네요. 네, 잠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자동차 인증 취소가 오늘 확정되는데요. 환경부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인증 서류를 조작을 해서 다시 행정 처분을 받게 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한 6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인증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인증 취소,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폭스바겐 측 입장을 듣는 청문이 있었습니다. 그 청문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그리고 네 번째는 이와 별도로 한 개 차종은 다른 불법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 차종에 대한 리콜 명령,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폭스바겐 측이 이번에 신차가 판매 정지되면 재인증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부 대응 방향,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지지난주에 독일 폭스바겐 본사 디젤게이트 총괄 이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면담 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증 취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주 청문을 한 결과 저희가 당초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서 오늘자로 인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신차에 대해서는 판매가 중단이 됩니다. 현재 32개 차종 중에서 27개 차종이 현재 판매가 지난주 월요일까지 되고 있었는데 이 차종에 대해서는 신차 판매 정지가 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해 11월과 다르게 휘발유 차도 상당수 포함돼서 휘발유 차 14차종이 신규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한국에 2007년부터 차를 수입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총 수입된 대수가 30만 7천 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2,100만 대 차량 중에 한 1.5% 정도를 차지하는 수입사인데요. 이 중에서 지난해 11월에 적발된 12만 5,500대,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8만 3천 대를 합치면 전체 68%에 해당하는 폭스바겐 차량이 인증 취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월요일 개최된 폭스바겐 측 소명에 대한 청문 결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에서 나타난 폭스바겐의 서류 조작 형태를 보면 왼쪽에 보이고 있는 이 그래프가 2012년에 독일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명칭은 A6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A6 차량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왔다면, 그리고 들어오고 이 서류를 한국 정부에 냈다면 이건 합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차는 A6 요 모델 차는 한국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차는 A7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A7 차는 독일 정부의 인증을 받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배출가스 성적서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측에서는 이 A6 차량에 이건 소음 성적서입니다. 소음 성적서를 그대로 옮겨서 차량만 A6 대신에 A7으로 고친 그런 조작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청문에서 폭스바겐 측은 서류가 수정이 된 거는 사실이다. 다만 인증 취소까지는 좀 과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서류 조작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인증 자체를 뒤흔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증 취소가 당연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청문에서 폭스바겐 측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은 소음 성적서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RPM을 엔진 회전수를 약간 수정해서 기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정상 참작을 해서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이 받아들여진 차종은 배출가스 성적서도 함께 조작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증 취소가 내려지는 차종수 32차종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과징금 부과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178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141억 원보다 약간 늘어난 과징금 부과가 되고요. 두 과징금을 합칠 경우 31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과징금 부과 당시 소음진동법에 따라서 소음 성적서 조작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음 성적서만 조작한 8개 차종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율은 매출액, 차량 판매액의 1.5%를 부과하는 방안과 3%를 부과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3%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이유는 인증 자체를 안 받았을 때는 3%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허위 서류로 네, 환경부 연결해서 내용 설명 들어봤는데요.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허위 제출한 의혹을 받은 것을 확인됨에 따라서 인증 취소 결정을 내려졌다는 내용이었고요. 신차 판매 중단 결정이 내려졌는데 32개 차종 중에서 8만 3천 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 정지를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그럼 소비자에게 배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투데이입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 성적서 조작과 관련해 환경부가 예정대로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만 3천 대에 대해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환경부는 배출가스 인증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환경부가 오늘 인증 자체를 취소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차량에 대한 인증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판매가 정지되는데요. 폭스바겐의 국내 시장 퇴출 위기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 이슈를 좀 같이 좀 다뤄봐야겠는데 먼저 폭스바겐 코리아가 사실상 퇴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팔린 차량의 한 70%가 판매 정지 조치를 당하게 된 건데 네네. 오늘 판매 정지는 32개 차종 8만 3천 대에 대해서 인증 취소 인증 취소는 바로 판매 정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미 판매된 차들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지금까지 판매된 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지금 리콜 조치를 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폭스바겐 코리아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콜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어떤 그 자동차에 흠결이 있다거나 운행상의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리콜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 오늘로써 지금 일단은 영업 정지가 지금까지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대형 로펌을 통해 가지고 행정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만약에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재인증되거나 내지는 지금의 조치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2개 차종에 대해서 이미 팔려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이제 그걸 팔지 말라라는 그런 행정처분을 내린 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팔려나간 차라 하더라도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미 시장에 팔려나간 물건들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권익을 이제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는 사실 그 제품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손해를 받은 게 아니라 규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통과를 한 것이니까 이것을 행정적인 조치로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 판매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조치를 취한 거고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판매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차를 산 사람들은 연비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믿고선 산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사과한 게 뭐 이제까지 전부이다시피 한 것 같은데 자동차 회사 쪽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작년 11월에 기계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감 장치를 조작했다고 해서 12만 6천 대가 판매 정지 됐었고요 이미. 네네. 이번에 이제 서류 조작입니다. 지난번 네네. 기계 조작. 이번엔 네네. 서류 조작으로 오늘 32개 차종 8만 3천 대에 대해서 판매 정지. 네네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20만여 대에
소비자에 대해서 판매 정지 조치가 네네네. 내려진 건데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존 고객들의 뭐 피해는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게 글쎄요, 봐야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 코리아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부에다가 네. 물건을 팔기 전에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지 예.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간다거나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과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것이 지금 많은 이제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일단은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의 대응 자체가 다른 국가 시장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지금 우리 소비자들을 대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폭스바겐 코리아 이제 아우디까지 아울러서 같은 회사에서 예. 만들어내고 있는데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의 어떤 그 명성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비해서 또 특히 한국 시장에서 폭스바겐 코리아가 상당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소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한 분노를 일으키고 지금 뭐 있는 자막에도 것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그 소비자 배상금으로 뭐 네네. 17조를 합의를 썼는지 18조를 했습니다. 썼는지 네. 뭐 이런 얘기가 네네.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법제도적인 겁니까? 좀 측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이 진행이 돼가지고 소송의 어떤 결과물로서 저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 소송이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합의금이 저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들 권익이 상당히 높은 법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집단 소송이 있다거나 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거나 또 예.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입증 책임 자체가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전가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예. 비해서 이번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된 것이 대한민국에는 그런 제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집단 소송도 지금 소비자 집단 소송이 없고요.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증권 집단 소송이 예.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 쪽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 쪽에서는 사실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죠. 소송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금전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또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제조물 관련된 소송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소비자가 입증을 하기에. 왜냐하면은 정보 자체가 기업만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뭐 접근을 해가지고 내지는 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상당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법적 취약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폭스바겐 코리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미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대항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폭스바겐 소비자들이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뭔가 좀 얻어내기는 힘들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소송의 이제 모양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집단 소송이 있어가지고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대표 원고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면은 그 영향이 이제 소비자 전체에게 미치는 네. 그런 식의 집단 소송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대한민국의 법제도는 지금 그 물건을 사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전부 원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이라든지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서도 미국과 비교했었을 때는 상당히 원고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법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지금 뭐 폭스바겐 코리아라든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형 로펌을 통해 가지고 뭐 잘 방어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 담보된 그런 네. 상태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광주에서 있었던 얘기 좀 해보죠.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 버스 안에서 8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의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네네. 중간에 이제 버스 기사가 이렇게 뭐 세차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짙게 썬팅이 돼서 네네. 안에 있는 아이를 네네. 보지 못한 것 네네. 이런 부분. 네. 자, 일단 우리는 사실은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데, 자, 왜 갑자기 지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좀 근본적인 걸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폭스바겐이 지금의 상황이 됐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뉴스를 좀 더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는 확인했으니까요. SBS CNBC 뉴스입니다. 다음은 누구야? 없어? 그럼 가볼까? 파워셀 테크놀로지로 만든 힘세고 더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맥스. 플레이 시간은 늘리고 배터리 교환은 줄이고. That's positive energy. 힘세고 더 오래가는 광고를 봐야 에너자이저 된다. 맥스. 정부가 서류를 위조해 불법 인증을 받은 아우디 폭스바겐의 차량의 인증 취소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과징금은 차 한 종당 최대 10억 원을 적용해 178억 원으로 결정됐는데 폭스바겐이 문제가 되는 차량을 사전에 판매 정지해서 이 과징금 폭탄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스바겐이 인증 서류를 속인 대가로 받은 과징금은 모두 178억 원입니다. 배출가스 조작 차량 24종의 각 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해 계산한 것으로 차종당 상한액은 10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벤틀리 등 15개 차량은 매출액의 부과율을 곱한 과징금은 10억 원이 넘지만 10억 원만 부과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이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아졌지만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불법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전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자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폭스바겐 측이 이를 예상하고 판매를 최대한 그나마 늦추다 소급 적용을 할수 규정이 있는가에 바뀌는 대한 시점에 문제죠, 임박해 잦은 판매 중단에 들어가면서 교묘히 바뀐 규정도 피해갔다는 이른바 꼼수 논란이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바뀐 규정이 적용됐다면 과징금 규모는 3배가 넘는 68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바로 직전에 판매 중지를 했는데 굉장히 얕은 수로 보여지거든요. 환경부가 과징금 액수를 최소한으로 정한 것은 폭스바겐에 무릎을 꿇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종을 산 미국 소비자와 비교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 정부가 소송에 앞서 폭스바겐 측에 벌금 약 900억 달러, 우리 돈 107조 원을 청구하자 폭스바겐 측은 형사처분을 피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우리 돈 17조 9천억 원 규모의 소비자 배상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한 사람당 우리 돈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환경부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과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권지담입니다. 이런 꼼수도 한번 읽어봤고요. 노컷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내친김에 환불까지. 환경부 폭스바겐 환불 명령 검토 중. 소비자 피해 현실화되면서 환경부 환불 불가 입장의 변화 감지 이런 거죠. 아우디 폭스바겐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중고차 값 하락 등 기존 차주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차주들은 피해 보상 내지는 차량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차량 환불 명령은 불가능하다던 환경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이번 인증 취소에 이어 차량 환불 명령까지 내려질지 주목된다. 기존 차주들은 피해 없다 했지만 중고차값 하락 등 피해 불가피. 환경부는 이에 차량 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아우디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하고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기존 차주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단언했다. 환경부 홍동근 과장은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 소유나 매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량 인증이 취소되면 번호판이 나오지 않아 해당 차종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80개 모델 가운데 현재 시판 중인 차종은 22개, 66개 모델로 여기는 골프와 티구안, 아우디 A 시리즈, 벤틀리 일부 차종까지 주력 차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결국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까지 인기 차종의 판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매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재인증을 신청하더라도 환경부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판매 정지 상태는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일감을 잃게 된 딜러사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고 매장 감소는 물론 애프터 서비스 등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애프터 서비스 차질 등이 예상되면서 당장 아우디 폭스바겐의 중고차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 사이트에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수백만 원이 떨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드러난 폭스바겐 15개 차종에 대한 리콜이 계속 늦어지면서 기존 차주들은 수개월째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환불 명령 청원, 이번엔 통할까? 기존 차량 소유자들의 불평과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폭스바겐은 정작 소비자 배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참다 못한 차주들은 리콜이 안되면 차라리 차량 환불이라도 해달라는 입장이다. 차주들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리콜 계획서가 정부로부터 3차례 퇴짜를 맞은 뒤로 논의가 답보 상태라며 리콜이 불가능하다면 환경부가 차량 교체 명령과 환불 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차주들은 3일 환경부에 환불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차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청원서를 내면 지난 6월부터 벌써 세 번째 제출이 된다.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 제출이 자꾸 지연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도 그동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받고 폭스바겐에 대한 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차량 전부 교체 명령이나 환불 명령까지 가능한지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폭스바겐이 조작 사실을 부인하며 리콜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최후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력 차량에 대한 판매 정지에 이미 판매한 차량에 대한 환불 명령까지 내려질 경우 아우디 폭스바겐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환불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기존 차주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다.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철퇴를 가한 환경부가 추가로 환불 명령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거죠. 이제 다 비슷비슷한 뉴스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숨은 맥락을 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판매 정지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 피해, 그리고 2만여 명의 딜러 이들의 문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선과 악을 대장하면 폭스바겐이 악인데 악이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정부의 폭스바겐 철퇴가 애꿎은 소비자와 딜러,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2만여 명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사태가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고차 가격의 하락. 사실상 이제 폭스바겐은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판매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런 안을 내놓았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네요. 크게 뭐 분석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추측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배출 조작,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졌고, 사실상 이제 퇴출, 그럼으로써 이제 소비자에게는 큰 뭐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했지만, 그거는 이제 정부 쪽의 발언이고, 실제 소비자들은 이제 사실상 다시 한번 환경부에 리콜이 안 되면 환불 명령이라고 내려달라. 그래서 환경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검토 중에 들어갔다라는 팩트까지 우리는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사실상 판매 정지로 인해서 2만여 명의 딜러와 이제 실제 차주들이 불편을 겪게 될 예정이다. 이게 팩트죠 지금. 경향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규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기업 사업 재편 때 규제 한 번에 푸는 원샷법 시행령 확정 13일 시행. 기업들이 사업구조 개편을 할 때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조직 재편 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금융, 연구개발활동,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혁신 및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사업 재편을 기업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른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제품 등의 생산, 판매, 제공 방식을 효율화하는 등의 활동 등으로 정의했다. 과잉 공급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비용 대비 제품 등의 가격 변화율, 둔화, 생산 설비 등의 가동률 저하 등 업종 및 기업 경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사례로 정의했다. 시행령은 사업 재편 계획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사업 재편 계획의 총 자산 수익률, 이자 보상 비율 등 생산성 및 재무 건전성과 관련된 경영 지표의 일정한 수준을 목표로 정해 포함시키도록 했다. 사업 재편 계획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업 재편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사업 재편 계획에 제시된 생산성 및 재무 건전성 목표가 사업 재편 계획 실시 지침에 설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주무부처 장관이 사업 재편 계획을 반려할 수 있다. 이런
이런 일도 있었네요. 오늘 좀 다뤄질 뉴스가 많죠.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손배제,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서 한번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프로는 하느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옥시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 사태 내에서 역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사저널 이야기입니다. 한국경제TV 이걸로 보겠습니다. 이슈 분석, 정부 폭스바겐 철대, 애꿎은 소비자 딜러 피해 눈덩이.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이게 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봤을 때? 왜 영상이 없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폭스바겐 사태가 넘긴 파장, 취재기자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영업 정지로 볼 수 있는 대규모 판매 정지가 확정됐다. 과징금도 178억 원을 물게 됐다. 자, 어떻게 평가하냐? 과징금부터 살펴보면 당초 1000억 원 규모로 전망됐던 것보다 훨씬 줄었다. 그러니까 뒷북이라는 거죠. 폭스바겐은 과징금 상한액을 차종당 100억 원으로 개정한 법률 시행 전에, 그러니까 7월 28일 전에 해당 차종들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적용받았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꼼수를 부렸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법의 맹점을 파고든 아우디 폭스바겐의 전략이 주요하다. 인증 취소 조치는 앞서 예고된 그대로 내려지면서 이번 조치는 파장이 크다. 최종 인증 취소 판정이 내려진 직후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전 시장에 있는 차는 투아렉 단 한 대뿐이다. 손님도 찾아볼 수 없다. 전시차도 다 빠졌다. 지금 전국에 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매장에서 차를 다 빼놓은 상태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중고차 시장은 얼어붙었다. 당연하겠죠. 예전 같으면 매물로 오르는 즉시 족족 팔리는 인기 모델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다. 손님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연락들이 오고 있진 않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 같다. 한 반년은 가지 않겠는가. 다들 그렇게 말한다. 아무리 싸도 찾는 사람이 없다. 국내 딜러만 붕괴도 우려된다. 거의 2만여 명이라고 그랬죠. 이곳은 압구정 폭스바겐 매장이다. 폭스바겐의 최대 딜러사인 클라스오토가 운영하는 곳인데 7월부터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제 뉴스를 터지니까 이제 실감하는 건데 이들은 이미 그 전부터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클라스오토는 폭스바겐 중고차 사업도 철수하기로 했다. 한경험은 이번 조치가 폭스바겐 징계일 뿐 소비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렇게 딜러망 붕괴가 시작되면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는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당장 애프터 서비스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딜러사 가운데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를 믿고 수입차 사업에 뛰어들었다.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난 대기업도 있다. 코롱은, 자, 이거는 우리가 다뤄지지 않았던 팩트입니다. 지난해부터 딜러 사업권을 따내 아우디 수입차 사업을 시작했다. 이웅렬 회장의 최측근인 안병득 대표가 전두지휘하는 등 그룹 내에서 힘을 실어주는 사업부인데 서류 조작과 인증 취소 사태가 터지면서 크게 주춤하고 있다. 원래 오는 10월 대구의 전 시장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GS는 이번 사태가 터지자 이에 폭스바겐 딜러 사업에 철수했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수입차 시장 전체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수년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수입차 판매량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이번 사태가 크게 불거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차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인 이미지도 변화가 생긴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국내 철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폭스바겐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가능하다. 하나는 가능한 일찍 인증 취소가 된 차량의 재인증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어 이번 판정을 무효로 만드는 거다. 우선 환경부의 차량 인증에는 통상 한 대당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서류상 문제가 없더라도 이 방법을 택하면 판매 중지 조치가 풀리는데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 소송 가능성도 살펴봐야 된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이번 사태의 대응을 위해 전직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 법률 자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직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관 예우 이걸 좀 노리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도 있죠. 광장과 김앤장 국내에서 내놓으려 하는 막강한 로펌을 이번 사태 대책반으로 고용하다. 회사가 받을 책임과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거고 쉽게 말하면 한국에 내야 할 돈을 최소화한다. 국내 보상 계획도 앞서 청문회 때 논의 중이라는 요하네스 타머 시장 말과 달리 보상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공식 입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소비자를 뭘로 보는 거죠? 물로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옥시사스에서도 이미 예견됐듯이 우리가 법률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상태에 샀을 때 전작 피해는 폭스바겐이 아니라 바돌키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폭스바겐이 아니라 지금 애꿎은 한국의 딜러, 한국의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이것을 떠안게 되는데 우리 환경부 측의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는 피해가 없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인 어투로 말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차를 구입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파는 상당 기간 다른 까지 연쇄 파동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거죠.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우디 폭스바겐의 입장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들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힘을 얻고 있다. 이거 옥시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 야당은 집단소송제를 발의했다. 네, 청문회 직후에.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다른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아도 해당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전체에 묻는다. 네, 맞습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기업의 불법이 인증되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법정에서는 외국계 기업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이 17조 원을 배상했다.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는 전혀 배상 움직임이 없다. 자, 이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있으면 우리 법원이 훨씬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매길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제조업 세태 원인으로 지목하기까지 한 법이다. 일부 기업의 행태 때문에 이런 법들이 국내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다. 기업이 스스로 나서자 책임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더 큰 족쇄를 차게 된다는 사례를 아우디 폭스바겐이 보여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해서 폭스바겐에 대한 일련의 사실적인 내용들을 뉴스로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적용되어야 되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가고 있는 법원,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아시죠?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합법적인 일을 했음에도 피해를 받았을 때는 보상을 해주는 거고 불법적인 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되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조치 없이 환경부가 단행한 조치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게 됐고 특히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피해자들, 특히 차주들이 리콜을 못 해주면 환불 명령이라서 해주다. 이것이 한 차례 건의된 게 아니고 이번이 3차례 건의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뭐 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갑작스레 이것이 또 터졌던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빚게 되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나 다른 것들이 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맺게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정부에서 검토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또 한 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일방적인 소통에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여기 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맥락에서 또 같이 있는 게 바로 개성공단의 폐관도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 같죠. 그런데 개성공단의 우리 폐지 사실상 막아버린 거 그래서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났던 거 근데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한 거 제가 시간을 오늘까지는 정상대로 하고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좀 공지를 올릴게요. 지금 그 스피치하고 또 이제 지역사회 청년 네트워크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오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시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월 목금은 제가 오전 방송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월 목금은 나머지는 이제 오전 방송이 가능하고 월 목금은 또 이제 오후 방송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오후 방송이 월 목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차차 제가 되면 랜덤 방송식으로라도 하면서 여러분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할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일단 사태가 이제 폭스바겐 사태가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같이 읽어야 될 게 폭스바겐과 옥시 사태를 어떻게 같이 읽어야 될 것인가. 이 줄기를 한번 더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